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2월 19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네, 첫 번째 스케줄은 G7의 화상 정상회의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월 19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비대면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참석하는 첫 다자 외교 무대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 대중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설 출입 개인 안심번호 발급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공기관과 식당, 학교 등 각종 시설에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남겨야 했던 전화번호 수기 제도가 2월 19일부터 폐지가 되고요. 이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개인 안심번호가 전 국민에게 발급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스케줄은 방탄소년단의 B 에센셜 에디션 발매입니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11월에 발매한 새 앨범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버전인 에센셜 에디션이 오늘 발매됩니다. 이번 에센셜 에디션에는 방탄소년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8가지 트랙이 그대로 담기고요. 앨범의 일부 구성품이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3,1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양지수에서 개인의 매수세만 나타났고요. 3,1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시총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는 견조한 실적 전망치에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인보사 성분 조작으로 기소가 됐던 코롱 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C 엔지니어링입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라 친환경 수소 에너지 설비 구축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8일인 어제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 계획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785만 대 보급을 위해서 전기 수소차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가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도록 이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내에 4,000톤 이상의 중대형 수소 생산기지 1곳과 이 400톤 규모의 소형 수소 생산시설 9곳 등 총 10곳을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SC 엔지니어링은 저장소와 수소 충전소 운영 사업,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수소의 에너지 설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 수소 설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SC 엔지니어링이 추진 중인 수소 에너지 설비 구축 사업의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장중에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디램 가격의 반등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와 함께 전열 마이크론의 주가 강세를 보인 것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이 디램의 전환이 개시가 되면 공급 계약과 가격 프리미엄 효과로 디램 평균 판매 가격 상승폭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적은 매출액 26.1% 증가한 40조 2,1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40.9% 늘어난 12조 1,000억 원으로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높은 4분기 출하량으로 현재 DRAM 업체들의 재고는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는데요. 모바일과 PC 수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메모리 업황 개선 흐름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기록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파맵신입니다. 이 큐로셀이 국내 최초로 CERT 치료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CERT 치료제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온 첨단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기존 항암제로 치료가 어려운 백혈병이나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에게 완치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이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과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개발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에 진입한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큐로셀이 국내 최초로 이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파맵시는 큐로셀과 함께 이 항암제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시젠입니다. 시젠이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시젠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4분기에는 매출 4,417억 원, 영업이익은 2,575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7%와 4,921%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실적 자체적으로 보면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인건비 등의 증가로 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4분기에는 다른 분기 평균 대비 400억 원 가까이 판관비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증가로 상여금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전년 대비 370%가량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올해 1분기 시즌의 매출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미국을 기준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종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시즌은 이달 초 4가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2시간 이내로 확진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한 바 있는 만큼 다른 대응책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소비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 설 연휴가 있었는데요. 중국도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중국의 설, 즉 춘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소비주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춘제의 중국 소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올해 춘제 연휴 동안 이 하이난성 섬 면세 제품 판매량이 114만 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고요. 쇼핑객은 연일 11.5만 명으로 97%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매출액 역시 9.97억 위안으로 261% 증가했다고 통계가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중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의류와 화장품 기업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춘제 연휴가 끝난 어제 국내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1.5%가량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중국 소비주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화장품주 한국콜마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F&F, 호텔신라, 롯데 관광개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춘제를 시작으로 중국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 국내 소비주들의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문 대통령의 특급 칭찬을 받은 K-주사기는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이 특수 주사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15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한 병당 6회 접종을 전제로 1억 4,400만 회, 즉 7,200만 명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서 한 병당 5회분만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회 분량을 추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5회만 추출한 후 나머지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400만 회, 즉 1,200만 명분의 백신 접종이 아깝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 소재 주사기 제조업체인 풍림 파마텍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우리 주사기의 우수성을 국민들께 알리기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백신 한 병당 한 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이 풍림 파마텍은 의료기기 수입 판매를 주로 해오다가 의료기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쥐어짜는 백신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란 백신 주사기에 남게 되는 잔량을 최소화하는 주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사기로는 앞선 일본의 사례처럼 백신 한 병으로 5명을 접종할 수 있지만요. 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주사기에 남아있는 백신을 잔량을 쥐어짜서 최소화함으로써 6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의 효율을 고도화한 덕분에 이 백신을 20% 아끼게 될 수 있고요. 결국 백신 20%를 더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이 풍림 파마텍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마련해주면서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 간의 상생을 통해 이 K주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큽니다. 결정적으로 일본도 관련 기술이 있지만요, 이 대량 생산 설비를 미리 구축하지 못해서 결국 이 풍림 파마텍이 주사기를 수입해서 쓰기로 했고요. 화이자를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2억 6천만 개 이상의 공급을 요청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K방역과 K진단키트에 이어서 이 K주사기로 세계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풍림 파마텍은 비상장사기 때문에 관련 상장주가 대신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주사기 관련주인 삼성제약과 신신제약, 세원메디칼과 이노테라피, 라파스와 서린바이오, 휴운스, 메디포스트 모두 주사기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각 기업들이 수출 요청을 받는다면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